안녕하세요. 맘셀과 성형외과 유방외과 전문의 배진혜. 저는 신승환 원장입니다. 가슴 축소 수술을 결정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역시 긴 흉터를 남긴다는 점이겠죠. 실제로 수술을 받고 싶어도 바로 이 흉터 때문에 선뜻 결심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연령대에 따라 고민하시는 부분이 약간씩은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5, 60대의 경우에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큰 가슴으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오셨기 때문에 나는 흉터는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적게만 줄여달라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20대, 30대에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흉터 문제에 대해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흉터가 짧고 눈에 덜 띄는 방법으로 수술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축소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고려해 보셨을 만한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리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가장 짧은 흉터를 남기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유륜절개법과 이 방법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 유륜의 절반만을 절개하는 초승달 절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신 원장님, 유륜 절개법의 시작은 언제부터였나요? 유륜 절개법에 대한 최초의 보고는 1968년 닥터 힌더러의 논문을 꼽을 수 있는데요. 외국에서도 축소 수술에 따른 흉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가능한 작은 절개선을 통해 가슴을 축소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1990년 보고된 닥터 베넬리의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인 유륜절개법의 명칭도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베넬리 컨센트릭 마스터팩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방법을 약간 변형한 초승달 절개법도 있는데요. 이는 닥터 슌메이가 발표한 방법으로 유륜 전체를 절개하지 않고 유륜 둘레의 상부 절반만을 절개해서 가슴을 거상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수술 방법은 가슴을 줄이기 위해서 유륜 주변을 도너츠 모양 또는 초승달 모양으로 절제하는 방법인데요. 이 절개선을 통해 유선을 제거하고 유륜의 위치를 상방으로 이동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축소 수술 후의 흉터 중에서 바로 이 유륜 주변의 흉터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데요. 검은 살과 흰 살의 경계 부위에 흉터가 위치하기 때문에 수직 흉터나 밑선 흉터보다는 눈에 적게 띄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륜 부위의 흉터만을 남기고 수직 흉터와 밑선 부위의 흉터가 없다면 흉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유리한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유륜절개법으로는 많이 안 줄여지던데 이 수술을 고안한 분께서는 어떤 경우에 이 수술을 하셨나요? 이 수술 방법에는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큰 가슴을 교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원래 힌더러가 최초로 이 유륜절개법을 보고할 때부터 경미한 하수를 교정하기 위해 고안한 수술이었고요. 그 자신도 직접 언급하기를 이 방법은 경미한 유방 하수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 방법은 늘어져 있는 가슴의 아래쪽 조직을 제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스로 가슴 모양이 봉긋하지가 않고 단순히 평평해진다는 점. 또 유륜 주변의 흉터가 위축성 반응이 되거나 비유성 반응이 잘 생긴다는 점 등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누드의 위치가 정상적이고 처짐이 없고 크기는 풀C 정도까지는 이 유륜절개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경우를 잘 선별해서 수술해도 결국은 모양이 봉긋하지 않고 납작해지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수술 방법 자체를 추천드리지 않는 쪽인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미적인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바로 수술 후 유륜 자체의 직경이 아주 크게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흉터가 짧은 것 하나만 보고 수술했다가 결국 유륜이 크게 넓어져 버려서 재수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수술 방법을 다시 정리하자면 유륜 주변의 피부를 잘라낸 후에 바깥쪽 피부를 다시 유륜 주변으로 당겨와서 마치 옥매듯이 둘레를 좁혀와 가슴을 줄이게 되는 건데요. 일시적으로는 유륜 모양이 잘 유지되는 것도 같아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유륜이 주변에서 당겨지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넓어져 버리는데요. 유륜의 정상적인 크기는 직경 4, 5cm 정도지만 유륜절개법을 시행받은 후에는 되게 이 크기가 7, 8cm 이상, 심한 경우에는 가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이 넓어진 유륜이 차지해버리는 좋지 못한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유륜과 주변 피부의 특성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유륜은 주변 피부보다 탄성, 즉 일라스티시티가 높은 조직입니다. 쉽게 말해 유륜은 일반 피부보다
훨씬 더 잘 늘어나는 조직이라는 거죠. 때문에 주변 피부를 잘라낸 후에 이를 유륜 주변으로 모아서 봉합을 하게 되면 주변의 피부가 좁혀져 와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잘 늘어나는 유륜 쪽이 잘라낸 주변 피부만큼 쭉 커지면서 늘어나 버리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녹지 않는 나일론 실이나 고텍스 실 등으로 주변 피부를 쌈지 봉합해 버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단단한 이 실은 부드러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주변 피부를 당기는 역할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유륜이 과도하게 커지는 모양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 수술을 유륜 절개법으로 하셨다가 재수술을 결심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 한결같이 유두의 위치만 높아졌고 크기나 처짐은 별로 개선이 안 되었다고 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륜절개법의 경우 대부분 크기가 조금밖에 교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 방식은 전체적인 볼륨을 더 많이 줄여준과 동시에 넓어진 유륜의 직경도 다시 작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큰 어려움은 유두로 가는 혈류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유륜절개법으로 수술을 받은 후에는 유두 주변의 혈관들이 삥 둘러가면서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재수술 전에 주변에 어떠한 혈관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만 유두 개선하는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보유한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도플러 검사는 혈관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남아있는 혈관의 혈류 세기, 즉 건강한 정도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수술 전에 검사로서 아주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륜 절개법, 흉터가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알맞은 경우에 선택하셔야만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면밀한 상담 후에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맘스테이과 성형외과 유방외과 전문의 배진혜, 성형외과 전문의 신승환 원장이었습니다.